네, 그러면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 2과목 전기기기 중에서 저 1장 직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류기는 여기 직류 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발전기의 구조에서 발전기 3요소로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있습니다. 자,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준다.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는 기전력을 발생한다. 즉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고,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합니다. 자, 우리가 안에서 이제 회전자,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이런 파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사인파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정류자가 이 사인파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만들어줍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정류자가 하는 역할이고, 브러쉬는 여기에 생긴 전기를 외부로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요소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는 기전력을 외부로 인출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 철심은 우리가 규소 강판을 성층에서 사용하는데, 이때 하는 이유는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철손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손하고 와류손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때 규소는 우리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시키고 성층하면 와류손이 감소됩니다. 자, 성층하는 것은 두께를 갖다가 T를 갖다 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히스테리시스손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철소는 규소를 섞어서 하는데, 그러면 철의 함유량은 한 9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규소가 한 4%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의 기전력은 우리가 권선법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권선법은 고상권과 폐로권과 이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중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 폐, 이 또는 꽃배기 뭐 또는 곰팽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시면 되고, 자, 우리 중권과 파권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중권은 우리가 병렬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권은 직렬권이에요. 여기 직렬권이라고 하나 써야 되겠네요. 직렬권. 자, 그래서 중권의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브러쉬수 같고, 그 다음에 저전압 대전류의 중권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2개고 브러쉬 수도 2개입니다. 그리고 고전압 소전류로 이렇게 우리가 쓸 때는 파권을 쓴다. 자, 그리고 균합판이라는 게 있는데, 균합판은 우리가 병렬권으로 했을 경우에 각 병렬 회로마다 전압의 불균형이 생기면 내부에 순환전류가 발생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게 우리가 균합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달므로써 브러쉬의 불컷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해서 정류를 개선합니다. 자, 중권이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기자 권선을 감을 때 이렇게, 자, 3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를 이렇게 감았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게 우리가 중권이라는 겁니다. 중권이라는 거고, 이게 지금 병렬 회로수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합쳐져 가지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전류가 강한 거고, 전압은 하나, 둘, 3개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팝콘 같은 경우는 이게, 자, 6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6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6개, 6개. 얘는 3개, 4개가 전체 12개고요. 얘는 6개, 6개에서 전체 12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팝콘인데, 얘는 전압이 6개 있으니까 전압이 더 세겠죠. 전류는 요렇게 밖에 안 가니까 전류는 얘보다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팝콘 경우에 우리가 이걸 직렬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직렬권. 자, 그렇게 보시면 이게 중병렬권, 그 다음에 파 직렬권,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변 속도를 살펴보면, 주변 속도 유도 공식은 여기 있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2πrn인데 2πr 중에 2r이 d가 되겠죠. 지름입니다. 그죠? r은 반지름이 되고요. 반지름. 요거는 반지름이 되겠죠.
자, D는 2R이 돼서 지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런 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우리가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직선을 하나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선을 그리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각을 이용해서 호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 호의 길이를 갖다 우리 L로 하면 이게 R 시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R이면. 자, 그래서 이때 지름은 당연히 2배의 R이기 때문에 이게 지름을 D라고 하고요. 자, 이때 속도를 갖다 쓰면 속도는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RT의 시타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오메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각이 돌아가는 즉 시타의 회전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2파이 F라고 쓰죠, 우리가. 근데 F나 여기서는 이제 회전수이기 때문에 N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N으로 쓰고, 자, N은 RPS입니다, 그죠? Revolution per Second가 초당 몇 바퀴 돌았냐.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단위는 전동기에서 발전기에서 2파이 N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대입하면 이제 파이 dn이 되겠죠. 60분의 파이 a, 60분의 파이 dn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변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기기전력은 이것도 공식 유도하려 그러면 유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결론을 이제 가지고 우리는 할 거니까 이는 60A 할 때 A가 이게 뭐예요? 병렬 회로수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중권하고 파권이 있다 그랬다 그죠? 자, 중권은 P 또는 B고요. 파권은 그냥 무조건 2라 그랬습니다. 극수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PZ 파이 N입니다. 그래서 60A분의 PZ 파이 N. 자, P존 이렇게 되죠. 빨래엔 P존 그겁니다. 자, 60A분의 PZ까지를 우리가 상수로 보고요. 파이 N 이렇게 쓰면 우리가 유기기전력 E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수의 자속과 속도의 비례해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가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발전기 기전력이 감소하고 전동기 토크도 감소하게 되는 게 주자속의 감소를 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자작용에 의한 중성축 이동해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한다. 브러쉬 부근에 불꽃 발생의 원인이 되어서 정류가 불량이 생기기도 한다. 그 다음 방지하려 그러면 1번이 보상권선입니다. 1번 이게 제일 좋은 법칙이고요. 자, 보상권선은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의 극성을 인가해서 우리가 전기자에다가 감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보국은 자속 밀도를 균일하게 만들어서 중성축을 이동된 거를 약간 보상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주자속은 결국은 뭐예요? 계좌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계좌가 자석으로 됐다 그러면 NSS로 이렇게 이제 자석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제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전기자에서 흘러가는 전류에 의해서 이 주자속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약간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의 건선에 흐른 전류에 의해서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라 한다. 이제 그렇게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의 내용은 발전기에 대한 정류곡선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정류곡선은 우리가 이 곡선 모양을 보고 이제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요게 정류곡선이라 합니다.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직선 정류, 자, 1번에,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걸 우리는 정연파, 사인파 정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요렇게 된 걸 부족 정류라고 하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과정류를 하는데, 여기가 정류 초기예요. 여기는 정류 후기고. 자, 그래서 기울기를 보시면 정류 초기에 이렇게 좀 기울기가 급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완만해집니다, 그죠? 기울기가. 자, 여기는 반대로 처음에는 좀 완만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기울기 급하고요. 그래서 정류 초기에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우리가 가정류를 갖다가 적어 주시면 되고, 정류 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부족 정류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 정류는 인덕턴스 L의 영향으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 브러쉬 후단부에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죠? 브러쉬 후단부에. 자, 후기에 나타나니까 후단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정연 정류는 보호기 적당한 이상적인 정류다. 물론 이제 실제로 직선 정류가 더 이상적이지만, 자, 그 다음에 과정류는 보호기 지나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브러쉬 전단에 우리가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정류 대책으로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하고 보국을 써가 이제 하는 방법을 우리는 전압 정류를 하고요. 아래쪽에 접촉장을 증가시키는 거, 모인 접촉장, 브러쉬의 접촉장을 증가시키는 걸 탄소 브러쉬를 이용하는 저항 정류라고 합니다. 자,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E는 L의 2배의 IC의 T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건 정류 시간이 되고요. 자, 여기에 리액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압을 갖다가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리액턴스를 줄여야 되고 정류 시간을 갖다 키워줘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류를 갖다가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기 중에 타여자 발전기와 자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타여자와 자여자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여자라는 거는 뭐냐면 자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속을 만들어준다. 이게 타여자고, 자여자는 거는 내부에서 자속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타여자 발전기 구조를 보면 외부에서 자속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유기기전력 E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K 파이 N이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자속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에서.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자여자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전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부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하 전압이 막 바뀌면 여기 자속도 막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여자에 비해서 이 기전력이 좀 깨끗하게 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발전기의 특성은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게 전류를 갖다 우리가 전기자 전류를 하고요. 얘를 부하 전류라고 합니다. 부하 전류. 그 다음에 이 IF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계좌 전류입니다. 계좌. 여기도 마찬가지 계좌 전류입니다. 계좌 전류. 그 다음 RF는 계좌 저항이죠. 계좌 저항. 자, 얘는 단자 전압. 자, 그 다음에 E는 유기 기전력이죠. 유도 또는 유기 기전력. 여기는 전격 출력입니다. 그죠? 출력.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여자는 외부에서, 자여자는 내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자, 그런 의미고요. 그럼 타여자일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전기자 회로의 회로 방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써보면 모델링을 이렇게 하면 돼요. 무조건 모든 전동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기 기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전기자 저항이고요.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A를 해서 전기자 전류를 하고, 부하가 이렇게 있다면 부하 쪽으로도 뭔가 이제 흘러가겠죠. 부하가 있다면 여기가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전격 용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부하 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여자일 경우에는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는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발전된 유기전력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더하기 단자 전압이더라.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전기의 곡선은 무부하 포화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 이렇게 무부하 포화, 외부 이제 부하 포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특성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다 정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관계, 계좌 전류와 기전력, 무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 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는 이제 요게 분권 발전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타여자고 요거는 분권이에요. 그죠? 분권. 자, 그래서 분권 발전기의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제. 전기자 쪽은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계좌는 그냥 옆에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저항과 전기자 저항을 그려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흐른 전류를 계좌 전류, 여기 흐른 전류를 전기자 전류, 여기 흐른 전류를 부하 전류 이렇게 되겠죠. 단자 전압은 V. 자, 그러면 여기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E는 자 IARA에다가 역시 V를 담으면 되죠. 근데 V는 여기 보면 IF에다가 RF를 하셔도 되겠죠. IF, RF 하면 이게 역시 여기 전압이니까 그죠?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에다가 계좌 전류를 더하면 되는데 사실은 거의 뭐 부하 전류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 전압 확립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전압 확립 조건은 딴 게 아니라 자, 여기는 외부에서 자속을 공급을 해줘요. 자, E는 우리가 K에 파이 N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속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분권 발전기나 직권 발전기, 복권 발전기, 이 자회작 발전기들은 여기 자속을 갖다가 내부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평상시에 약간이라도 남아 있어야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잔류자기가 존재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압 확립 조건으로 전압이 발생하려 그러면 잔류자기에 한 자속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좌 저항이 인계 저항보다 작아야 돼요. 인계 저항보다 커버리면 여기 전류가 작게 흘러가지고 자속을 또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 금지, 역회전 금지, 잔류자기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커브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H는 전류에 비례하고 B는 자속에 비례하더라. 자, B는 자속 밀도, 자기장이 세기죠. 자, 잔류자기 보자재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런 방향으로 일단 가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역방향으로 가버리면 잔류자기가 또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잔류자기 소멸로 역회전을 했을 경우에 전압이 확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분권, 직권, 그 다음에 복권이 다 같이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권 발전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니까 얘도 이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는 자 IARA에다가 IS, RS라고 쓰는데 이 IS나 IN 다 뭐가 같아요?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죠, 그죠? 그래서 I에 대해서 IA 플러스 RS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자 전압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에 발전기 유도 기전력식입니다. 자, 전압 확립 조건은 반드시 잔류자기가 존재한다. 그 다음 무부하 운전하지 말아야 했는데 무부하 운전하면 어떻게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럼 자속이 생성되지 않는다. 자, 무부하 운전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직권 발전기. 자, 그다음 복권 발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권 발전기는 우리가 내분권, 외분권도 있고 가동하고 차동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보면 예쁘게 그리면 좋은데 뭐 그렇게 그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조금은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잘 안되네요. 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이제 계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기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이렇게 이제 감겨 있습니다. 감겨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압을 이렇게 빼내겠죠. 단자 전압. 그럼 여기가 뭐냐면 부하 전류가 되고 여기가 단자 전압이 되고 자, 여기가 전기자에 해당되겠죠. 그럼 전기자 전류가 여기 되고 여기가 계좌 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계좌 저항. 물론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들어가 있죠. 여기 RA라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이제 복권 발전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권 발전기.
자, 그래서 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이제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직권 발전기로 쓰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면, 자, 우리가 분권으로 쓰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를 우리가 직권 계좌인데, 직권 계좌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요걸 단락시켜 버리면, 이렇게 단락시켜 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예, 분권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권 전동기는, 분권 발전기는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면 우리가 분권 발전기가 되더라. 그러면 직권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갖다가 잘라버리면 되죠. 요거를 개방해버리면, 그죠? 잘라버리면. 그러면, 요거는 없애야 되고요. 이렇게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직권이 되니까 직권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석을 어디서도 여기 복권 같은 경우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차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석을 가동은 자석을 플러스해 주는 방향, 차동은 자석이 마이너스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RS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도 해결이 됐죠. 직권 발전기, 분권 계좌 건성 개방, 이것도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복권기 특징이 수화 특성이 있다. 자, 요건 용접기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접기로 수화 특성. 수화 특성은 정전력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자,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 그러면 운전 조건은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하 전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류 특성 곡선이 약간의 수화 특성이다. 이건 차동 복권 발전기의 특성이 수화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직권과 복권 발전기의 경우는 병렬 운전 시 교남 모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압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남 모선을 직권하고 복권을 쓰라. 자, 이게 이제 병렬 운전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에 대해서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을 하면 이게 전압 변동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평복권 같으면 여기가 지금 전격 전류예요. 전격에서 이 전압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평복권에서는 전압 변동률이 0에 가깝습니다. 근데 가복권을 보시면 전격일 때 전압이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가복권은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가 되고, 뭐가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격 쪽에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에는 우리가 토크,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직류 전동기의 토크. 자, 토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력 P는 오메가 타우로 해서 여기에 타우가 이제 토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는 우리가 오메가 분의 P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단위는 뉴턴미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또 표현한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기전력 E는 V-IA-RA 맞죠? 우리가 전동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V는 -IA-R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전기적 출력은 어떻게 되냐? 자, E 곱하기 IA가 됩니다. E 곱하기. 그걸 우리는 오메가 T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전동기는 토크를 발생하는 거고, 발전기는 유기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전류 방향이 발전기하고 전동기 바뀌었죠. 그죠? 발전기는 아까 이런 방향으로 나갔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전동기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게 중요하고, 요 회로를 다시 모델링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단자전압, 외부전압 V예요. 그죠? V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죠? 물론 이제 IF가 있으면 이렇게도 가겠죠. 여기가 IA가 되고, 여기가 이제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V라는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IA, RA에다가 유기기전력을 더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건 유기기전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역기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역기전력. 발전기에서는 유기기전력,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입니다. 역기전력은 역시 회전에서에 비례하는 기전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역기전력 E에 대해서 쓰면 V에서 IA, RA를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토크는 우리가 전기적 출력 E 곱하기 IA에다가 오메가 타우를 하면 토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토크는 오메가 분의 EIA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EIA 대신에 이식을 넣고 IA를 알면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를 갖다가 우리가 60A분의 PZ 파이 N을 갖다가 또 쓸 수가 있죠. P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써서 대입을 하면 결국은 토크는 K 파이 IA로 주어져요. 그래서 E는 K에 파이의 N으로 주어지고 토크는 K에 파이의 IA로 이렇게 주어지더라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때 그 다음에 토크가 9.55의 회전수하고 이 P하고 즉 파워하고 나타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뭡니까? E하고 PA가 파고죠, 그죠? 그래서 오메가를 우리가 2파이 F, 즉 2파이 60M으로 해버리면 이제 앞쪽이 이렇게 9.5 곱하기 P 나누기 N이 됩니다. 근데 여기 뉴턴 메타를 다시 킬로그램 메타로 하려 그러면 나누기 9.8을 해야 되겠죠. 자, 아래처럼. 그래서 0.975. 자, 9.55에서 0.975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의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권 전동기의 특성. 자, 여기서 속도 n이라는 거는 k의 파이의 v-iara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속도는 지금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n이 k의 파이분의 v-i니까 속도 제어할 수 있는 게 여기 전압으로 제어할 수 있고 전압 제어, 저항으로 제어할 수 있고 저항 제어, 자속으로 제어할 수 있다, 계좌 제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은 자속하고 반비례 관계가 있다 하는 것도 좀 잘 알아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하고 토크는 우리가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에 반비례하더라. 요거 분권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은 무효자 특성 해가지고 이 IF가 0이다. 그러면 파이가 0 되겠죠. 그러면 여기 파이가 0 되면 속도가 위험 속도로, 즉 무한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괴자 회로에 푸제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끊기품이 전류에 안 흐르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위험 속도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RF하고 N은 역시 그러면 계좌 저항과 속도는 반비례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계좌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작으니까, 전류가 작다는 얘기는 속도가 크다는 얘기고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엮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변동률은 전격 속도, 즉 전부하 속도에서 무부하 속도 빼기 전부하 속도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직권 전동기를 보면 직권 전동기는 토크하고 전류와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토크라는 게 K의 파이 I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파이가 결국은 뭐예요? 이 I에서 결정되죠. 그래서 I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K 이 토크라는 거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에 쓰느냐? 전기, 철도, 전차용, 전동기, 뭐, 그 다음에, 기중기, 뭐, 이런 것들에 주로 이제 속도 변화가 심한 곳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자, 전격 전압 무부하 특성에서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에 자속이 0이 되면 속도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무부하에서 운전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벨트 운전 금지, 체인이나 톱바퀴 운전은 가능하나 벨트는 금지한다. 왜? 벨트가 끊어졌을 경우에 문제입니다. 그죠? 무부하되기 때문에 자속이 증가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돌아가서 큰 피해를 입히겠다. 자, 직류전동기 속도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직권전동기, 그죠? 가장 큰 것은 직정전동기, 가장 작은 것은 분권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직과 분차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과 분차.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기동, 역회전, 제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직류전동기를 기동하는 원칙은 기동 토크는 크고, 그죠? 기동 전류를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하고 기동 전류를 작게 하려고 하면 여기 지금 기동 저항기 AS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가지고 기동 전류를 작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류가 작게 흘러가게 하려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전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동 전동기를 갖다가 최대로 해서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직류 전동기 역회전. 자, 역회전은 계좌 회로나 전기자 회로 중에 어느 한쪽의 회로의 극선만 반대로 해도 역회전이 되겠다. 반대로 회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제동은 제동 방법이 역전 제동, 즉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버린다. 그거고요. 회생 제동은 전동기의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로
동작시켜 발전된 전력을 다시 반환시키는 거예요. 그죠? 반환시킨다. 그 다음에 발전제동은 전원 오프 했을 때 전동기가 계속 회전하면 그 회전된 에너지를 우리가 저항으로 소모시키는 걸 발전제동입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이 우리가 전기자동차나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은 에너지를 갖다가 다시 배터리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제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는 이 식으로부터, 자, V는 전압 제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이는 계좌 제어 또는 자속 제어, 그 다음에 R은 저항 제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전압 제어, 그 다음에 계좌 제어를 많이 씁니다. 자, 저항 제어는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전압 제어에는 워드, 레오너드, 그 다음에 일건어 방식과 초퍼 방식이 있다. 그 다음 전압 제어는 정토크 제어한다. 전압 제어, 정토크. 토전했습니다. 그죠? 토전, 이렇게. 자, 계좌 제어는 정출력 제어입니다. 그래서 계피, 출력이 피잖아요. 계피 또는 계추, 출력 대신에 계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외워두셔야 되고,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직가, 분차, 차분, 가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직권. 자, 가동 복권, 그 다음에 분권, 자동 복권, 해가 직가, 분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손실. 자, 모바손, 고정손은 우리가 철손과 기계손이 있는데,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르손이 있고, 기계손은 풍손과 마찰손. 그 다음에 모바손은 가변손입니다. 동선과 표유 보화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손실과 특성을 좀 보면 되겠네요. 자, 규약 효율. 이제 우리가 효율이라는 거는, 자, 항상 입력하고 출력하고 관계죠. 그죠?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우리가 효율인데, 자, 우리가 기계마다 이게 입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출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죠? 그래서 변압기나 발전기는 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출력을 기준으로 해요. 출력 기준. 그런데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입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외부에서 입력을 줘서 돌아가는 거있기 때문에. 그죠? 입력 기준입니다. 입력 기준.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입력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출력 플러스 손실이겠죠. 그래서 변발 출 이렇게 해서 손실을 적어주고, 그죠? 전동기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출력이 되죠.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전기를 넣어서 하는지, 그럼 전기를 내보내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자, 손실은 무부하손과 부하손. 자, 무부하손은 고정손이고 가변손입니다. 철손과 기계손이 있고,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 기계손에는 풍손과 마찰손, 베어링선, 그 다음에 동손에는 전기에 대한 저항선, 그 다음에 표유부하선,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전기 특성 곡선과 온도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기 특성 곡선은 무부하 포화 곡선, 부하, 그 다음 내부, 외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부, 내외로 외워주시고, 자, 계좌 전류, 그 다음 부하 전류, 계부입니다. 계부, 계부, 유단, 유기기전력, 단자전압, 유기기전력, 단자전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전력물의 허용 온도는 얘의 배프 현철. 자, 얘는 90, A는 105, E는 2니까 120, B는 3자 보이죠? 130, F는 5자 비슷합니다. 그죠? 155, H는 180, 180을 초과하면 C다. 얘의 배프는 현철이다. 얘의 배프 현철.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회전 방향,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전자 유도작용 변압기. 자, 여기까지 해서 직류기의 이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